사실 이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되게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자가 선하다라는 생각을 잘못 갖고 살거든. 근데 그분에 있어서는 철학자들도 수도 없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소설들에서도 보이거든. 잘 들어. 악함과 선함 그리고 약함과 강함은 독립시행이야. 관련이 없어. 우리는 보통 이런 공식을 착각을 한다니까. 약자는 선해. 강자는 악해. 사실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선악과 강약은요 완전히 얘는 독립시행이라니까. 얘는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거죠. 선한 사람도 있고요 악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는 거라고요. 인간은 이 어딘가에 존재해요. 그리고 대부분 인간들은 여기에 존재하죠.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리고 그런 인간의 본성들이요 어디서 드러나냐? 이런 사건들에서 드러나는 거야. 일단 조선시대 천민들은요 완전히 지죽은 듯 지냈어야 됐어요. 그러다가 일제시대가 되면서 권력관계가 뒤집히는 걸 본 거야. 그래서 그 시절에 귀족들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지배층들이 일제를 지나면서 몰락하는 걸 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권력자가 바뀌었죠. 조선에서 일제로, 일제에서 광복 이후에 미국, 소련 같은 외세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일제 패망 이후에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인간들은 이때 학습을 했고 이제 적응을 한다고요. 그래서 자, 이때는 친일을 하고 이때는 친소를 하거나 친미를 하는 이런 존재들이 기회주의자라는 캐릭터로 규정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생존 방식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옳다 그러다 가타부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본인 선택이고 저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친일 반일 본인 선택이야. 그리고 본인 신념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지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그게 가타부타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다만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이 마음속에 공명정대한 객관적 관찰자, 양심이란 게 있고 그 양심이라는 게 눈 부릅뜨고 보고 있어요. 라고까지만 전 얘기하고 싶어요. 오케이? 어차피 제 인생도 뭐 편하게 살기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막 베이노란 존재가 막 되게 막 유명하고 막 되게 막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막 선하고 되게 막 도덕적이고 솔직히 얘기해. 나 관심 좆도 없어 진짜. 제발 여러분의 관점 가지고 저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규정 내리지 마세요. 어차피 그거는 여러분 생각일 뿐이니까. 저는 저인 채로 존재하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악도 도덕도 우리의 관념의 일부라고 봐. 사피엔스라는 책에 나와요. 그냥 보면. 그리고 옛날 철학자들이 다 고민해놓은 문제들이야. 다만 딱 하나요. 저는 자유롭고요. 두 번째, 제 양심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양심은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저는 제 양심에 떳떳하게 살고 제 나름의 자유를 위해 살 뿐이고 사람마다 다른 얼굴을 가졌듯이 사람마다 다른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만들어 가시면 되고. 다만 이제 이 인간 군상을 보면 딱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을 좀 보여줄게. 이거 되게 몰라 이미 썩은 밈이라서. Now's not the time for fighting. You need to reach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of you. They said an agreement needs to be done down now. 넌 한번 언젠가 끝날 것이다. 그래, 어느 정도면 되겠네. That's right. What will be the right price for you? Let's talk this over, shall we? 말해보시오. 2달러는 어쩌죠? 4달러 값. 4달러? 4달러. 그리고 4달러 값. 어떻게 2달러 인구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4달러. $2. That's double. Double. 4달러. $2.50. 4달러. This is ridiculous. $3. 이봐 김두한. 3배야. 3배까지 올라갔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인상이야. 4달러. Go with this. All right. $4. 오케이. 땡큐. 오케이. 4달러. 자, 요거야. 딱 이 시대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시대 이 상황에서 김두한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어. 자,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봅시다.
초합은 인사배 세팅하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거 없어. 그냥 상상하시면 돼요. 상상.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상상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상상할 줄 아는, 상상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지. 이런 소재들을 통해서. 자, 일단은 시간적 배경이요. 해방 직후요. 그리고 미군 소위의 통역.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 소위는요 진짜 존나 말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가서 소위 가면,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소위가 어지간한 병장들보다 짬이 없어서 어지간한 병장들보다 군 생활을 못해서 어리버리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휘관으로 오니까 되게 무시당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되게 유명한 전쟁 영화 있거든. 거기에 보면은 병사들은 벌써 한 2년째, 3년째, 4년째 전쟁 중인데 이제 갓 인간한 소위는 막 전쟁에 나온 지 일주일, 2주일 됐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위가 정말 막 진짜 고문 같은 짓을 하고 되게 모자란 짓을 한단 말이야. 그래도 이제 그 소위는 성장해 가겠죠. 그런데 그런 말단 소위조차도 이 시절에는 어마어마한 권력자였던 거예요. 미군 소위였다는 이유만으로. 미스터 선샤인의 유진초이가 미군 대위야. 그런데 영사 대리야. 그리고 조선왕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외교적 분쟁이 벌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시절에 주권이 없었죠. 일제에 있었고요. 이제는 미군에 있어요. 그래서 주권이 미군에 있기 때문에 그 미군의 말단 지휘관조차도 어마어마한 권력자인 거야. 근데 본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큰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진짜 말단 그러니까 권력자인데 어떤 권력자냐면 진짜 아예 말단 관료야. 말단 지휘관이고, 그런데 그 시절에는 절대 권력자예요. 다시. 말단 지휘관이고, 그러니까 소위가요 보통 40명의 대장이야. 그리고 중대면 160명, 대대면 사고 패스니까 500, 24, 640명이겠네요. 그리고 연대 사단이 몇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군이라 그러면 이렇게 이마에 별을 2개 달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몇만 명의 지휘관이야. 그런데 지금 얘는 40명의 지휘관이에요. 근데 40명의 지휘관도 어마어마한 권력자였던 거야, 그 시절에는. 그래서 진짜 메인도 아니고요. 완전히 그냥 곁다리에 통역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쥔 거죠.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축제.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고? 내신에 나올 수 있으니까 씁시다. 호가호의. 그리고 고향에서 온 백주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으로 초대를 했어. 그러면서 서주사가 이거 두고 갔어요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고, 남편이란 걸 보니까 지금 등장인물들이 나왔죠. 그래서 봤더니 봉투가 있어. 뭐겠어요? 보나마나 뇌물이죠. 그래서 이 뇌물에 대한 반응을 보여. 뭐라고? 이거밖에 안 낸다고? 라고 화를 내죠. 즉, 이 장면에서 이 미스터 방산복의 성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초반부에서 쓰레기로 성격이 됐어. 지금 세팅이 됐어. 근데 여기서는 뭐야? 뇌물 액수 가지고도 이렇게 자기가 갑질을 하죠. 그러면서 우라질 자식이라고 이제 욕을 하고, 그래서 자, 너가 이거를 불화를 받으면 100만 원 받을 텐데 너 이거 나한테 10,000원밖에 안 준다고? 이라고 하면서 혼잣말이지만, 아니면 지금 옆에 고향에서 올라온 백주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MP라는 게 밀리터리 폴리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헌병이야. 그러니까 일본도 초기에 헌병 정치를 했었잖아요. 헌병 통제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군사적으로 복잡할 때는 그러니까 민간의 경찰이 들어올 수가 없고 군사 경찰이 통제를 하거든. 그러니까 헌병이 절대 권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력자를 이용해서 내가 보복을 하겠다, 또는 내 권력을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대략 되셨죠? 하나 더. 이런 소재들이 이제 중요한데, 다시 한번 봉투 10,000원, 100만 원, 이런 얘기들은 결국엔 뇌물에 대한 얘기고 부당 이득에 대한 얘기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다미 같은 거는 일본 전통 가옥에 깔려 있는 장판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직 일제시대 직후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헌병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 배경을 알 수 있는 구체 소재들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현관펜 동그라미 치는 애들은 시대 배경을 알 수 있는 구체 소재들이어서 현관펜 쳐둔 거예요. 역시 내신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정리하시고. 그러면서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어. 그러면서 백주사는 이제 이참에 잘 됐다 싶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꺼내겠죠. 자, 그럼 봐봐.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방산복의 성격과 고향에서 온 백주사 그리고 방산복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 세팅을 한 거야. 방산복은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군 통역자를 통해서 중간 권력자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백주사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순사 임명장 벌써 나왔네. 얘는 그럼 뭐 하는 놈이야? 친일파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일제시대에 친일하지 않았는데 관료로 또는 경찰로 또는 군인으로 선발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해방이 된 뒤에 미군이 알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맞잖아. 알 바가 뭐야? 알 바 없어. 미군의 관심은 뭐예요? 그냥 러시아 세력하고 전쟁하는 것밖에 없고 또는 걔네가 더 이상 남아하는 거를 막는 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통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편으로 생각하잖아.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바로 부딪히지 않았다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시절에 미국은요, 굉장한 그런 계산을 했겠죠. 야, 이거를 압록강에서 막을 거야? 38에서 막을 거야? 아니면 그냥 한국을 없애고 그냥 이거 공산주의로 넘길까? 이런 계산을 했었을 거예요, 사실은.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자, 어쨌든 그 시절의 순사는 친일파 출신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역시 친일파로서 얘네는 부정축제했죠. 쓰레기야. 그러면 그 시절의 상황은요,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얘는 그 사람들의 굶어 죽어가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이기적 욕망만 충족시켰고 부정축제만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됐어? 8.15가 터졌어요. 자, 그럼 이제 친일했던 인간들이 단죄를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부정축제한 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거였다고. 그래서 자, 내신에서 중요한 거니까 쓸게요. 나열되어 있죠. 구체 품목이죠. 이거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감나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을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A 장면과 B 장면이 다 보이는 게 뭐예요? 여기는 일제시대 친일파들의 부정축제하는 상황, 그리고 8.15 강복 이후에 이 사람들의 죄가 알려지고 단죄를 받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설탕이고 뭐 술이고 빨래 비누고 우리 편의점 알바 하루만 해도 사고도 남을 돈이지만 옛날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귀했거든. 오른쪽 넘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막 열받는 거야 이제. 그리고 10,000원은 지금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돈이죠. 그 시절 10,000원은 뭐 몇 억 정도 하는 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열받는 거예요. 왜? 순사면 여러분, 공무원 중에서도 말단 경찰 공무원이야. 근데 그런 말단 경찰 공무원들조차도 얼마나 부정부패와 악행을 일삼았으면 저런 재산을 축적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뺏어버리고 다 작살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봐봐. 심지어 뭐야? 첩도 있어. 얼마나 웃겨. 첩도 있어, 심지어. 첩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부정축제를 하고 가난하고 약자들을 착취하고 심지어 첩도 두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단죄를 받아야 되고, 단죄를 받았으면 반성해야 되거든. 성찰하고요. 그런데 이런 인간 쓰레기들은 반성과 성찰이 없죠. 오히려 복수를 꿈꾸죠. 사실은 복수할 문제도 아닌데. 일본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자식이 순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동네 사람들한테 싸가지 없이 굴고 소작인들한테 8알 가까운 도지료, 그러니까 8알이라는 게 생산량의 80%를 도지료, 월세로 가져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매출의 80%를 월세로 가져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시절의 생산수단은 뭐였냐면 토지였죠. 그럼 내가 토지 소유자면은 그거를 소작인들한테 빌려줘서
소작농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생산량의 10% 또는 30% 몇십 프로를 가져갔는데 얘는 80%를 가져간 거죠. 어마어마한 착취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요? 사람들 돈이 없으니까 심지어 고리대금업까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악행들이 나왔네요. 결국 사람들은 그 세 가지 악행 때문에 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두들겨 깨는 거예요. 다 두들겨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다 뺏기고 뒤지게 쳐맞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을 겪었으면 문제 원인이 뭐야? 자신의 부정부패고 자신의 잘못된 권력 행사고 주변 사람들이란 착취잖아요. 그럼 해결 방법도 이거를 반성해야 되는데 이 인간 쓰레기들은 그런 반성 안 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결 방법으로 분풀이를 하는 거죠.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야. 그런 마침 아니 뭐야 이거 미서방을 만났네. 그냥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냥 걷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스르르 멈췄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한 5억짜리 롤스로이스 정도 되겠네. 5억짜리 롤스로이스 쫙 와가지고 누가 형 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야. 뭐지? 하면서 내가 너무 당황한 거죠. 왜? 그때는 그지 새끼였거든. 얘 삼복이에요 라고 하면서 봐. 신기로 장수를 한다던 코삐뚤이 삼복이야. 길바닥 인생이야. 근데 이 길바닥 인생이 갑자기 롤스로이스를 끌고 엄청난 권력자가 나타나네. 뭐지? 이러면서 우리 집으로 갔는데 어머나 봐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의표하며 집 막 으리으리해요. 막 시그니엘 막 몇백억짜리야. 식모 거기 봤더니 막 셰프가 있어요. 옆에 친모 옆에서 보니까 집안일 해주는 뭐 집사도 있고 아주머니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막 하인으로 오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오셨간 사장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방산복의 생활 장면이고 과거와는 너무 다르게 이런 게 성공이라고 본다면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런 성공한 장면을 보니까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루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요? 참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돼요? 근데 저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언제부터 저렇게 살았다고 거들먹거리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자기보다 잘 나가니까 이러면서 근데 저 새끼가 언제부터 저렇게 잘났어? 라고 하면서 불쾌해요. 그런데 씨발 하면서 날아오려고 했더니 참아야 돼. 왜? 얘를 이용을 해야죠 이제. 결국에는 문제 해결 방법으로 뭐야? 오케이 얘를 이용을 하자. 됐습니까? 이런 인물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따라오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공간적 배경 세팅이 되고 나니 인간들의 성격이 딱 보이죠. 첫 번째 방산복이요. 일제시대에 굉장히 신분이 낮았고 일제시대에 천대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으나 이 사람은 이런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 방법을 찾고 싶었으나 그 문제의 원인은 뭐였어요? 결국에는 권력이야. 그 권력은 뭐였어요? 조선, 일제, 이제 뭐였다고? 미국이에요. 그럼 결국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미국에 붙어야지. 미국에 붙어야 되는데 미군의 문제는 뭐였을까? 통역이에요. 오케이. 그럼 내가 통역을 해주면 해결이 될 것이고 이 통역을 이용해서 권력을 질 수 있겠구나. 라는 이것도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이야 얘들아. 비즈니스 모델을 짠 거죠. 자, 그럼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예나 지금이나 뭐 한다고? 부정부패. 뇌물 받고 청탁하고 이권 연결해주고 하나 더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야, 저 새끼 빨갱이야 라고 미군한테 꼰질러. 그럼 미군은 어떻게 해? 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 왜? 얘는 통역자니까.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깜빵 집어넣겠죠.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이 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명의 쓰레기, 백주사요. 그러니까 주사라는 것도 말단 공무원이야. 백주사 아들은 순경이야. 순사야.
역시 순사도요. 말단 경찰 공무원이야. 그런데 얘네들도 일제시대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권력을 누렸죠. 그래서 그 권력의 예시가 구체적으로 뭐 부, 집, 첩, 뭐 별의별 게 다 있었던 거고 얘는 광복 후에 처단당했죠. 그 악행에 대해서 처단을 당했고.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또 문제가 온 거잖아. 그럼 해결 방법은 상식적으로 뭐겠어요? 반성이지. 근데 인간들이 반성은 또 안 해. 반성 안 하고 뭐 하니? 또 뭐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권력을 이용할 거야? 그때 마침 방산범 받았고 앞으로 일은 뻔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은 배경과 배경에 따른 인물 군상들 그리고 예상되는 사건 서사 흐름까지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핵심적인 문제풀이는 지장 없게 정리하실 수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 10초씩 잡아주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중간에 좀 정리됐을 때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고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지금 대화가요, 잘 들어. 표면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표면에서 드러나는 이면적인 작가의 의도도 있어. 하나 더, 마찬가지죠. 방산복의 표면적인 대화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인물의 이면, 즉 내면 심리도 드러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1번 선지.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은 있죠. 관심 없는 상대요. 그러니까 애들아, 제발 좀 내용 일치는요. 그냥 집에서 알아서 혼자 사시고 제발 좀 하지 마. 왜냐면 봐요.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이 없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충분한 뇌물을 주지 않은 거지. 그거에 대해서 행패를 부리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초반부 장면을 생각해보라고. 서주사가 뇌물이라고 드민 게 저 새끼는 100만 원 얻을 거면 나한테 50원 갖고 와야지 뭐 10,000원 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야? 지금 백주사가 열받은 이유는 뭐야? 충분한 뇌물을 주지 않아서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과구조와 핵심적인 갈등의 원인을 잡아놓으면 보이는 걸 자꾸 내용일치로 보면 맞지?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 저 새끼는 뭐 관심이 없나? 나는 대사. 그러면서 뭐 뻔뻔함. 이런 키워드들은 또 얼추 보면 맞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내용일치로 가면 안 되고요. 구조 잡고 주제 이해에서 오셔야 돼. 자, 두 번째.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듭을 피우고 있다? 그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야 지금. 봐.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봐. 어디? 10,000원이야? 이게 지금 반복해서 지금 질문한다는 거잖아요. 겨우 10,000원이야? 왜 질문을 반복해서 하냐고요. 화난 거지 그냥. 화난 거잖아. 이해돼요? 아까 4달러 이거 뭐야? 단호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사 같은 것들에 보면 이 인물의 내면 심리가 보인다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질문을 반복하는 게 뭐야? 같은 질문을 반복한 의도는 방산복이가 같은 질문을 반복한 이유는 뭐라고? 화내는 거라니까. 또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는 거죠. 겨우 10,000원? 야, 너 100만 원 벌 건데 뭐 10,000원? 10,0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는 거고 화내는 거지. 무슨 질문에 대꾸하지 않았어. 상대방 같은 질문 반복 거드는 피우고 있다. 뭐 전혀 뭐가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자꾸 이게 어디가 틀렸는지 볼 필요 없는데 그냥 엉망진창이야. 다만 이 오리지널이 뭔지 생각하면 뭐예요? 방산복이가 뭐라 그랬어? 마누라한테 야 10,000원? 10,000원? 무슨 얘기야? 괜히 화내는 거고 화내는 이유는 자신의 권세, 권력을 과시하는 거라고요. 3번 선지.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했다. 맞죠? 이 사람 누구야? 아까 서주사. 서주사 뇌물 액수에 대해서 비판했죠. 두 번째, 너 그렇게 하다가 나한테 저 터진다라고 MP 이용해서 밀리터리 폴리스 이용해서 너 깜빵 집어넣을 거야 라고 위협했죠.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누구 보라고? 사실은 백주사 보라고. 왜? 백주사는 예전에 거지같이 살던 나를 기억하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현재의 나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했거든. 즉, 이 성공했을 때 그 짜릿한 쾌감이 언제 오냐? 과거의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한테 현재의 성공을 과시할 수 있을 때요. 나를 무시하고 병신으로 봤던 새끼들한테 딱 내가 잘난 모습으로 딱 보여주는 게 최고의 복수거든. 또는 그게 내 자존감이 제일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즉 무슨 얘기야? 그래, 일제시대 권력자였던 백주사한테 지금의 내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세 부리는 거라고요. 맞잖아. 아니 10,000원이야? 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를 굳이 10,000원? 뭐 이러고 왜? 굳이 옆에 있는 백주사 보라고. 맞잖아. 아내가 뭘 한다고? 그냥 돈 먹고 갖고만 뭘 자꾸 이 영감탱이는 씨발 뭐라는 거야 나한테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괜히 거기서 뭐 10,000원 얘기해봐야 갑자기 10,000원이 100,000원 될 것도 아니고 서주사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돈을 더 줄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옆에 백주사가 듣고 있으니까. 야 내가 이만큼 잘 나가 이 새끼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됐죠? 인맥과시가 아니라고요. 됐죠? 물론 죄송 봐봐. 이거는 마지막 부분에 대한 얘기야. 봐봐 여기 여기요. 근데 봐봐 이 서양 사람이 누구일 확률이 높겠어요? 서양 사람이 누구일 확률이 높겠어? 미군 소위겠죠. 그럼 봐봐. 야 미군 소위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 나머지 것들이야. 왜? 이 인간들이 최고 권력자예요. 그 시절에 조선에. 이 시간 이 미군 소위를 비롯한 미군들이 지배층이야. 그럼 지배층한테 피지배층을 알고 있다고 설명하는 게 무슨 과시가 돼요? 거꾸로죠. 피지배층을 대상으로 나 지배층하고 같이 다니는 거 보이니? 라고 보여줘야지. 그래야 과시가 되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 신사양반이 누구겠어? 이게 미스터 방이죠. 이해됐니? 결국 무슨 얘기야? 여기서 내린 이유가 뭐야? 백주사한테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심리를 알으라고 여러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내가 예전에 되게 좋은 차를 가지고 어떤 번화가를 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야.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요. 왜? 좋은 차 타고 있는 사람을 내가 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난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하고 친해? 이런 거를 과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뭐 저도 그런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 나 진짜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런 게 전부 다 뭐야? 인맥 과시를 통해서 내 권력에 대한 과시인 건데 여기서는 누구에 대해서 과시하고 있다고요? 백주사한테 야 나 이런 지배층하고 같이 다녀라는 과시인 거지. 이해됐죠? 결국에는 뭐라고? 동승자가 아니라 백주사에게 서양 사람하고 있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인스타 같은 데 유명인하고 사진 찍어 올리는 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계속 봅시다. 기업 니은에 대한 설명. 기업. 자, 지금 밀리터리 폴리스 그 시절에 미군을 들먹거리는 건 그만큼 권력에 대한 과시고요. 니은. 어디냐 니은. 백선봉에 대한 얘기고 백선봉 역시 그 당시에 일제를 이용해서 권력 행사했죠. 그러면 공통점 차이점이 있을 때 공통점은 둘 다 뭐야? 외세를 이용한 권력 행사라는 점. 차이점 뭐예요? 이때는 미군, 이때는 일본이었던 거죠. 일본 선지부터 봅시다. 정확하죠. 외세에 기대어 권력 과시, 권력 행사한다. 즉 사익 추구한다는 인물들. 정답 1번 끝이죠. 이게 작품의 주제였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주제의식이라도 똑바로 잡으시면 이렇게 바로 정답 선지가 보인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왜? 이게 가장 핵심이야. 괜히 군더더기 하면서 이 핵심을 흐리지 말자고. 넘어갈게요. 3번 선지, 30번 선지. A부터 E까지. 자, A는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찾을까? 자, 근데 봐. 이미 일제는 끝났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는 이제 단죄를 받았어. 근데 나한테는 이게 문제야.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상황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필기하세요, 여러분. 필기하십시오. 자, B 선지를 볼게요.
방산복 제안의 엉격걸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하다. 왜? 봐봐. 엉격거리다, 얼떨떨하다. 얼떨떨하니까 그냥 엉격결이라는 태도와 자세가 보여줬겠죠. 3번 선지. 실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산복의 모습. 자부심이요? 아니요. 첫 번째는 뭐야? 위압감이야. 위압감을 느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움츠러듦. D는 위압감 때문에 움츠러듦이죠. 그런데 또 뭐예요? 질투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저 새끼가 뭐길래 저렇게 잘났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부심 아니라고. 정답은 3번이겠네요. 4번 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D는 위압감이라니까. 위압감, 준업. 또 뭐라고? 동시에 그걸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뭐야? 고깝죠. 그게 뭐라고? 기대감과 반감. 이 선지로도 보이겠죠. 결국 이 30번 문제는 인물의 내면 심리 읽어내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렵지만 이걸 여러분이 통달하는 순간 모든 게 쉬워져요. 그게 인간 간의 관계든 연애든. 결국 연애도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읽어내는 거야. 맞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는 백주사가 자신의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부터인데, 서술자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냐.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서술을 함으로써 독자와 작증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대요. 자, 봐봐. 여러 인물. 첫 번째 누구라고요? 백주사 입장에서도 서술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도 서술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여러분. 이러면요, 여러 사람들의 관점이 들어오니까 객관성이 부여가 되지. 이해됐어? 동시에 봐봐. 하나하나 나열하다 보면은 묘사가 되니까 현장감도 더해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봐. 서술자가 얘기하지 않아도 객관적이지만 자연스레 나도 현장감을 갖게 되면, 저 새끼들 진짜 개쓰레기네? 라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서술자가 야 걔네 쓰레기야 라고 얘기를 주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 사람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고 플러스 묘사를 통해서 현장감을 더해주면 작가의 의도나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럼 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백주사의 시선 일관되게가 아니라니까. 백주사 시선도 있으나 또 마을 사람들 시선도 있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친일 안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렇게 순사가 되더라도 착취하거나 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인간들은 악인이에요. 여기는 보통 사람이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입장에서 해석을 하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봐봐. 백주사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한다부터가 일단 틀렸다고요. 왜? 백주사 시선도 있지만 마을 사람 시선도 있기 때문에. 여러 인물들 시선이라는 게 백주사, 마을 사람들 시선 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 선지로 설계가 됐습니다. 됐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영상 끊겠습니다.